예. 하시죠. 바야흐로 29장 바야흐로 천하를 가지려 하여 가졌을 땐 난 그 어쩔 수 없었음을 본다. 천하는 신령한 그릇이라서 인위와 함을 하려 해서는 안 되는 것이니 하면 패하고 잡으면 잃는다. 그러므로 존재는 앞서다가 뒤따르기도 하고 움츠리다가도 으쓱거리기도 하며 굳세다가 비실거리기도 하고 꺾이다가 꺾여 버리기도 한다. 이 때문에 성인은 심하고 사치하고 큰 것은 버린다. 자, 읽어볼까요? 장유치 천하이 위지엔 오견기 부득이라. 예, 자, 천하 예. 그냥 할까요? 예, 제가 읽을게요. 이게 같이 낭송하는 것도 좋더라고요. 장욕, 치, 천하의 의지엔 장욕, 치, 천하의 위지엔 오견, 기, 부득이라. 오견, 기, 부득이라. 천하, 신기라사 천하, 신기라사 불가의하니 불가이하니 의자는 폐지하고 집자는 실지하다. 위자는 폐지하고 집자는 실지하다. 고로 물은 혹행 혹수하고 고로 물은 혹행 혹수하고 혹허 혹취하며 혹허 혹취하며 혹강 혹영하고 혹강 혹영하고 혹좌 혹추하다. 혹좌 혹추하다. 시로 성인은 시로 성인은 거심 거사 거태로라. 거심 거사 겉태로라. 장 바야흐로요 뭐뭐 하려고 할 때 뭐뭐 하고자 할 때 취한다. 천하를 취하라. 취하를 장욕치 천하 바야흐로 천하를 취하려 하여 마리의리자 앤드 위지 그것을 할 땐 오견 나는 보았어. 기 부득이 그것이 부득이함을 부득이는 많이 쓰죠. 우리말이 됐죠. 어쩔 수 없는 것을 어찌할 수 없는 것을 그러니까 우리가 천하를 내가 가지려고 해서 갖는 거 그게 아니라는 거죠. 그것은 가지려고 해서 가져지질 않아요. 그럼 그건 억지가 돼. 어쩌지 하다 보니까 부득이해서 어쩔 수 없이 그냥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돼야 된다는 거예요. 이거. 왜 그러냐? 천하는 신기해요. 천하는 아주 신령한 그릇이에요. 이 그릇이라는 말은 되게 좋은 말인 거잖아요. 우리가 나쁜 그릇으로 쓰니까 문제인 것이지 정말 좋은 그릇 아닌 게 없거든요. 천하는 신령한 그릇이야. 그래서 불가의하여 인의적으로 무엇을 하는 거 그게 의잖아요. 그렇게 인의적으로 해서는 불가 안 되는 것이요. 왜냐? 의자는 폐지요. 그 인의적으로 하는 것은 반드시 깨어지게 되어 있고 집자는 실죠. 그것을 갖다가 딱 잡는 그것은 실죠. 그것을 잃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대개 왕이 되거나 대통령이 되거나 이런 것만 바라보잖아요. 특히 이렇게 어떤 그 전에 지금은 이제 그런 것이 크게 인기가 없지만 이명박 정권 출범한 그 앞서 그 즈음의 흐름이라는 것이 말하자면 자기 개발을 하고 또 누구도 뭐 부자가 될 수 있다 뭐 이런 것들 막 엄청나게 책들 막 나오고 그랬거든요. 근데 그런 것들이 얼마나 없지냐는 거예요, 사실. 제가 추만호의 체질 이야기라는 게
아마 그 무렵 나왔을 거예요. 그때 조금 지나서 2000년도 후반? 예, 2008, 9년인가? 근데 그 10년인가? 그때 이렇게 나왔을 때 제가 거기다 그런 얘기를 썼어요. 자기계발서 이런 엉터리가 어딨냐? 자기계발서. 말하자면 그런 얘기를 썼더니 그 출판사 친구들이 그러더라고요. 아니 어떻게 용감하게 이런 말을 쓸 수가 있네요. 자기들도 잘 모르겠는데 자기 개발이라는 게 말이 그게 안 되는 말이고 지금 이렇게 말하는 여기 자기 개발서라고 흔히 말하는 이런 것들은 이건 끊임없이 말하자면 헛된 꿈만을 이렇게 우리 물거품 같은 것만을 그거 환상 같은 그런 것만을 보여주는 거다. 이렇게 주식 투자하면 뭐가 된다 뭐 이런 것들 막 그런 것들 무지 나왔거든요. 그런 엉터리가 없다 이건. 제가 그래서 그때 예언을 했거든요. 이 자기계발서는 이건 곧 사라진다. 이게 말. 근데 똑같아요. 그래서 이제 최근에 2012년도 이렇게 12월 17일인가요? 12월 10며칠 그때 이제 박근혜 씨가 대통령 됐죠. 19일 날인가? 근데 그 12월 11일 날 국정원 여직원 김하영인가 하는 스스로 이제 자기 감금 운전 하는 그거 갖고서 하는데 아까 제가 김호준의 다스베이다가 그거 깜짝 놀랐어요. 보니까 국정원, 청와대, 경찰청 말하자면 이런 사람들이 그때마다 모였더라고요. 한 장소에서 그렇게 모여가지고 이제 전화 통화한 걸 갖다 분석한 거예요. 한겨레 저기에서 그래서 그거 보고 야 이렇게 다 드러나는 거구나. 이게 결국 그런 것들은 의자는 폐지하고 집자는 실자하다는 게 바로 그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명박이가 대통령이 됐으면 뭐하고 박근혜가 대통령이 됐으면 뭐예요. 안 된 것만 못하게 돼버린 거죠. 물은 왜 그러냐. 여기 우리가 이게 그러므로라고 했지만 이 노자님은 상당히 반어법적인 이게 문장 형태를 많이 구사하셨어요. 왜 그런지 아냐? 그거예요, 이거. 존재라는 건 말이야. 혹 어떤 때는 가죠. 근데 이 행은 이건 선행의 행입니다. 앞서가는 거예요. 그렇게 해석해야만 이게 자연스럽기 때문에 그래요. 왜냐하면 D가 혹 수가 나오기 때문에 수는 우리가 뭐예요? 우리가 수행원, 수종, 뒤따르는 거예요. 수는. 수는. 그래서 존재라는 거는요. 앞서가기도 하지만 어떤 때는 또 어떤 때는 보면은 늘 뒤따라가요. 그러니까 지금의 미국이 초강대국이라 하지만 아니라는 거예요. 또 지금의 중국이 초강대국이라지만 또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게 이제 그런 것은 물론 시일이 뭐 몇십 년이라든가 100년이라든가 이렇게 가겠죠. 가기는 가겠지만 그러나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지금 보세요. 이 트럼프 사방에 가가지고 혼나잖아요. 그게 혼나는 거지 뭐예요. 이게 그것은 그만큼 트럼프가 웃기는 녀석이기도 하지만 거꾸로 말하면 뭔지 알아요? 미국이 그만큼 힘이 약해졌다는 거예요. 그걸 그렇죠. 예전에는 미국이 혹행의 입장이었어요. 앞서갔었어요. 그러나 지금은 이제 미국은 혹수 입장으로 바뀌고 있는 거예요. 또 혹허라고 하는 건요. 여기 비로자에다가 하품하는 결함하는 흠자 들어가는 이 호커는 요거는 바싹 움츠러진 상태예요. 호커는
어떤 존재는요 보면 이렇게 움츠려요. 특히 언제 그래요? 우리 겨울에 그러죠. 겨울 되면 우리도 모르게 뭐 이렇게 움츠리고 다녀요. 근데 여름이 되면 어때요? 여름이 되면 다 벗어버려. 막 팔도 걷어붙이고. 그게 취해요. 이게 팍 드러내는 거. 그게 취해. 이게 취라고 하는 것은 이 구변의 취는 뭐냐면요. 여기에 건불 같은 거 있어요. 그런 거 하고 부는 거예요. 그게 이제 불치자인데, 그래서 허라고 하는 것은 움츠리지만 취라고 하는 것은 오히려 또 으쓱으쓱거린다. 이제 저는 그런 식으로 이렇게 해석을 했어요. 또 그런가 하면 혹강혹영이에요. 어떤 때는 강해요. 정말 맞설 수 없을 정도로 강해요. 그런데 또 어떤 때 보면 혹영이에요. 영은 파리할 영자거든요. 이게 이 영이라고 하는 게 이거는 말하자면 비실거리는 거예요. 그렇게 여기서 깨이고 저기서 깨이고 말하자면 그렇게 되는 혹자혹초예요. 어떤 때는 우리가 좌절당한다고 하지 않습니까? 손수변의 좌 이거 꺾이는 거예요. 우리가 다 꺾여. 그 기세를 꺾이고 어떤 때는 우리가 꺾이지만 그런가 하면 또 또 어떤 때는 이게 떨어질 추자거든요. 우리가 추락한다. 어떤 때는요. 우리가 이렇게 앞에 좌라는 걸 우리가 꺾이는 거지만 상대를 꺾어버리게 돼요. 그래서 미국이 우리를 그동안 계속 꺾어왔지만 이제는 우리가 미국을 꺾을 수도 있어요. 중국이 우리를 그동안 끝없이 꺾어왔지만 우리가 중국을 꺾을 수도 있어요. 바로 그런 얘기예요. 이게. 그러니까 이게 존재라는 것이 늘 중국, 늘 미국 아닌 거예요. 지금의 그 상태가 그런 거죠. 그러기 때문에 시로 성인은 어떤 모습을 보여주냐? 거심, 거사, 거태. 심, 거는 버리는 거지 않습니까? 세계에 버리는 거예요. 우리가 이런 거심, 거사, 거태 이런 것도 이렇게 써놔도 참 좋을 것 같아요. 똥속각 같은 데다 딱 써놓고서 보는 거예요. 나 오늘 심한 게 있었나? 그걸 보는 거예요. 그럼 거사? 내가 너무 좀 사치를 부린 거 아닌가? 또 거태? 너무 크게만 하려고 하는 거 아닌가? 말하자면 그런 것들을 우리가 이렇게 봐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심하고 사치하고 지나치게 크고 한 것은 우리가 버려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거죠. 사실은 우리 같이 잘 나가야 돼요. 아까 그 미국 이렇게 얘기하고 그런 얘기했지만 서로 잘 지내는 게 좋죠. 더군다나 북한하고 말할 거 있겠어요. 우리가 그런 생각을 안 가져요. 자꾸만 이기려고 하고 자꾸만 뭐 하려고 하니까 그래요. 서로 잘 지내고 그 형제간에 싸워서 좋을 게 뭐가 있어요. 서로 잘 지내고 그래요. 그 다음 선생님부터 읽어보시죠. 건한 25년 5월 위왕 조조가 낙양에서 죽었다. 조조는 사람을 볼 줄 알고 잘 살펴서 속이기가 어려웠다. 기이한 재주를 가진 사람을 뽑을 줄 알아. 돈에 구애되지 않았고 능력에 따라 사람을 버렸다. 적과 마주하여 진을 치고 있을 때는 생각을 편안하고 한결없게 하여 마치 싸우지 않을 것처럼 하였다. 그러나 기밀을 결정짓고 승세를 몰아칠 때는 그 기세가 거대었다. 공을 세우고 했던 사람에게는 상을 내리며 천금도 아끼지 않았고 공을 없는 사람에게는 털끝만큼도 주는 일이 없었다. 법을 적용하며 엄격하여 범법한 자는 반드시 죽였으며 혹 죽일 때에 눈물을 흘리는 일도 있었으나 끝내 사면하는 일은 없었다. 평소에 근검전략하는 성격으로 화려한 것을 싫어한 까닭에
여러 영웅을 모두 제거해버리고 중국 천지를 거의 평정하게 했었다. 그러므로 노자는 심하고 사치하고 큰 것을 버린다고 하였다. 동탁과 같이 황제는 참칭하여 앞서니 반조조연합 총사령관은 원소처럼 으쓱거리니 천하무적의 여부와 같이 굳센이가 있었으나 조조는 그들을 이겨냈다. 반면 숙은 80만을 거느리고 왔으니 강동에서 함께 사냥이나 하자고 선군에게 으쓱거리다가 선군의 선봉장인 주유의 3만 두군에게 적교에서 대패하여 천하통일의 반결을 앞에서 기가 꺾기도 했다. 그러므로 조조가 천하통일을 반결을 앞에서 대패하여 각자 손으로 선군 반면 숙은 80만 원을 거느리고 왔으니 강도에서 함께 사냥이나 하자고 선군에 으쓱거리다 선군의 선공장이 주유의 3만 수군의 적벽에서 대패하여 천하통일의 반결음 앞에서 기가 꺾이기도 했다. 그러므로 조조가 천하통일의 반결음 앞에서 좌초하여 난세의 영으로만 불리는 것은 천하는 신령한 그릇이라서 하면 패하고 잡으면 잃는다는 말씀의 증거가 아니겠는가. 이제 그 우리는 조조를 굉장히 나쁜 인물로 그려요. 그것은 이제 삼국지 연의의 영향이거든요. 근데 그 삼국지 연의는 삼국지는 정사예요. 그 진수라는 분이 이제 정리한. 근데 삼국지 연의는 소설이거든요. 그래가지고 보통 그렇게 말하죠. 지금 우리가 아는 삼국지는 사실은 역사물이 아니고 소설이에요. 역사 소설이죠. 칠실삼어라고 해요. 그러니까 열이 전부라고 봤을 때 7은 사실이지만 3은 허구예요. 그래서 삼국지 연의를 보통 말하는 게 칠실삼어라고 그렇게 말해요. 그 내용 구성을. 그래서 이 삼국지 이 삼국지는 조조가 주인공이라면 삼국지 연의는 역사는 조조가 주인공이에요. 그런데 삼국지 연의는 사실은 그 방군의 우두머리의 송권이라든가 또 그 유비거든요. 그런데 그 방군의 우두머리였던 유비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그래가지고 그것이 이야기 됐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 이제 이 조조라는 인물이 굉장히 뛰어난 인물이었어요. 이게 이제 저는 이렇게 이제 주로 이제 이렇게 소설도 소설이고 이제 그러지만 역사도 역사지만 이제 제가 이렇게 한문 공부를 해서 참 좋은 점이 하나 있더라고요. 뭐냐면 원서를 좀 마음껏 읽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제 이 삼국지 같은 것도 이렇게 원서로 읽어봤거든요. 다는 못 읽어요. 이렇게 이제 제가 보고 싶은 부분, 예를 들면 조조에 대해서 좀 읽어본다든가, 또는 제갈량에 대해서 읽어본다든가, 관심 가는 분들 거 이렇게 읽어보면, 그거 참 대단하다라는 걸 막 느껴요. 그 시대의 그 흐름이라는 게. 근데 이때의 그 삼국지가 이렇게 나타난 그때가 후한 환제 영제 때거든요. 근데 이 환제 영제라는 임금들이 얼마나 대단한지 몰라요. 저는요, 그 환제 영제를 보면요, 그 당시 제가 그 전에 보면서 그 생각했어요. 그때 이제 이명박 때인데, 야, 명박이랑 어쩜 이렇게 똑같으냐? 그런 생각을 가졌어요. 근데 지금 와서 보니까 환제 영제는 명박이랑 박근혜랑 비슷해. 그러니까 제가 무지 놀란 게 뭐냐면요, 환제 영제가 이 사람들이 얼마나 답답한 녀석들이냐면, 아니 황제가 어떻게 벼슬을 파냐고요. 벼슬을 팔아요. 너 대부가 될래?
너 경이 될래 말하자면 어디 뭐 군수가 될래 어디 도지사가 될래 하면 그걸 갖다가 이 뇌물을 받아가지고 뇌물 많이 주는 놈들한테 그 자리를 준다니까요. 이명박이 한 게 계속 뒤로 돈을 얼마나 헤쳐먹었는지. 박근혜 역시 마찬가지. 말하자면 그런 일이라고 하는 것을 거치면서 결국 참다 못해서 우리 촛불 시민으로 말하는 홍건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홍건적이 별거 아니야. 우리는요 이게 수건을 갖다가 이렇게 해가지고 탁 이게 띠두르고 하니까 이게 뭐 굉장히 폼나고 뭐 이런 거 생각하지만 그게 아니에요. 그 사람들이 자기를 표시할 수 있는 게 그런 정도밖에 없었어. 쉽게 말하면 유니폼도 없지, 갑옷도 없지. 그러니까 그냥 그 새수랑 들고 낫 들고 도끼 들고 그렇게 나선 거예요. 그런데 그게 그 한나라 정권을 후한 정권을 무너뜨리잖아요. 결국은 우리가 이렇게 어떤 것을 무너뜨리는 건요 백성이 무너뜨리는 게 아니에요. 의정자 자신이 무너뜨리는 거예요. 의정자 자신이 무너뜨리니까 솔직히 말해서 사람들이 낯들고 저기 뭐 관군하고 싸우려고 나서거나 또 지금 식으로 말하면 경찰이나 군인하고 붙기를 원하는 시민이 누가 있겠어요. 집에서 애들하고 그 부치개나 부쳐먹고 아니면 빵이나 이렇게 사다 먹고 이게 더 즐겁지. 촛불 들고 뭐하러 바깥에서 떨고 그러냐고 안 한다고. 근데 사람들이 못 견디니까 그게 나서게 됩니다. 지금 이게 그런 세기를 거쳤기 때문에 조조는 환관의 양자였어요. 이게 정상적인 상태 같으면 환관의 양자가 이렇게 최고의 자리에 오르겠어요? 승상의 자리에? 못 올라요. 이게 그만큼 이 나라가 아주 개판이 되어버린 거예요. 엉망이 되어버린 거예요. 그 백성들이 정치를 알아요? 참 모르죠. 근데 그들이 그렇게 다 법관이라는 놈들이 뭐라는 놈들이 다 쳐먹은 거예요. 이렇게 지들만. 자, 오늘 그 노자 28장 이 노자 29장 그래서 노자 28장에서는 우리가 백이라는 것만 자꾸만 내세우지만 흑이라는 것도 알아야 된다 하는 그것을 이야기했고 우리 29장에서의 이 이야기는 천하통일이라고 하는 것 천하를 갖는다고 하는 이게 육아에서 말하는 왕도천하 또는 이 제나라 사람들이 막 좋아하는 말하자면 저항공의 패도천하와 다를 게 뭐가 있어요? 여기서 말하는 그런 이거 완전 정치 철학인 거예요. 그러니까 정치학이 천하를 가지려고 할 때는 그건 부득이해서 가져야 되는 것이지 아주 노골적으로 야 이렇게 해서 대통령을